예, 라켓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티가의 대표적인 라켓 중에 하나이죠. 클리퍼 라켓을 가지고 라켓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클리퍼의 40주년 기념 라켓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요, 이번에 스티가에서 그 클리퍼 제품의 4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아마도 상당히 그 디자인을 보시면은 중국 그 스티가 딜러의 영향이 좀 들어갔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형태의 그 고품격 디자인,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아시아적인 감성이고, 스웨덴은 좀 투박하죠. 스웨덴은 원래 그냥 나무도 그렇고 포장지도 그렇고 투박하게 만드는데, 지금 그 베이징의 그 스티가 사장님, 다웨이 사장님이 이제 전에 탁구 선수였는데, 제가 만나보고 또 얘기도 해본 결과, 아시아적인 감성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스티가 본사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이 주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스티가의 클리퍼 제품이고요. 케이스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안에도 보면 이렇게 라켓 케이스로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재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묵직합니다. 이게 이대로 그냥 라켓 케이스예요. 근데 아마도 여기 러버를 붙여서 넣으면 조금 타이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파가지고 라켓 케이스로 쓸 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 근데 어쨌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품에는 40년이 지났다는, 스티가 클리퍼 40년. 그리고 이 라켓이 1981년에 나왔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 중국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클리퍼 라켓은 검증된 라켓이죠. 감각이 좋고, 그리고 중국 러버와의 상성도 좋고, 그리고 파워도 있고, 기타 등등 모든 면에서 다 좋은 라켓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두껍다는 것이 불만이에요. 이게 6.5mm 정도 되거든요. 구성을 보면요, 세 개의 층이 보이죠. 1.5, 1.5, 1.5의 그 아이오스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림바층, 가장 표층의 림바층, 그러니까 그 가장 표층의 림바층, 그 밑에 아이오스, 그다음에 아이오스, 그다음에 아이오스, 림바, 이렇게 됩니다, 구성이. 그런데 표층 쪽에는 림바 0.5, 아이오스 0.5, 그리고 중심에는 아이오스가 1.5씩 세 개의 층이 들어가 있어요.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오스층은 그 목재의 결이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나뭇결이 있으면 나뭇결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 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목재의 결이 있으면은 그 배열을 잘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아이오스층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변형의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어떻게 재단을 해도 쉽게 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얇게도 점일 수 있고 두껍게도 점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공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재를 가지고서 7겹의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7겹의 구조가 굉장히 좋았더라. 이게 이제 클리퍼의 본질인데요.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75주년 라켓하고 지금 40주년 라켓은 케이스와 그리고 디자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리퍼 제품 자체가 항상 품절이잖아요. 저희 타코닷컴 수입을 하지만은 시장의 수요보다도 만드는 양이 부족해요. 제가 알기로는 스티가 공장이 클리퍼 생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을 텐데, 만드는 족족 중국 시장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물량을 부족하게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도 아마 지금 클리퍼를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곧 다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제품이 인기를 누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아이오스층이 5층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바깥층에 림바층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내부는 다 아이오스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못 만들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게 느껴지는 것이 빨간색 줄입니다. 이 빨간색 물들인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마도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이오스 나무는요, 다른 나무와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이 여기에서 전달됐을 때 뒷면까지 힘이 잘 나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심층 나무 소재로 키리나무를 얘기를 했는데, 키리나무는 여기서 공을 때리면 이쪽에까지 힘을 전달되는 형태의 연결된 특성,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힘 전달이 관통된 느낌을 갖고 있는 소재고요. 아이오스는 단속적인 느낌의 소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때리면 이쪽으로 힘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오스를 나란히 겹쳐서 붙이게 되면 딱 때릴 때 이것이 울림이 함께 통과되면서 받아들여주면 좀 자연스러운 울림이 나는데 다 저항해버려요, 이 층 자체가. 그래서 마치 후라이팬으로 두드리는 것처럼 나무가 징징대면서 울게 됩니다. 예전에 그 징징이라고 또 울보라고 불렀던 라켓들이 있는데요. 그 라켓들 구성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요즘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요즘엔 참 이렇게 라켓 이런 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옛날에 울보라고 했던 라켓들의 특징을 잘 보면 아이오스층으로 중심층을 세 개를 넣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나무들이 아이오스로만 7개 한 나무가 기억이 나는데, 그 굉장히 많이 울림이 심하죠. 티바 라켓이었는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참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아이오스층만 넣었을 때는요, 이 아이오스층이 그러니까 함께 각 층이 함께 움직이면서 진동을 흡수하지 않고요. 그냥 공이 딱 맞았을 때 얘가 드르륵 이렇게 떤다고 할까요? 얘가 공을 밀어내면서 단단하게 받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철판이 있는데 철판이 얇아가지고 딱 때리면 철판이 출렁하면은 그 충격이 철판 전체가 이렇게 휘면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딱 반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단단하게 받쳐져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오스층만 5겹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울림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티가 클리퍼 CR이라든지 클리퍼를 치시면서 울린다는 느낌 많이 못 받으시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스티가의 그 접착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티가는 이 글루층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일어나죠. 근데 그 얇은 글루층으로 인해서 아이오스층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플라스틱 그 층 자체가 얇기 때문에 비교적 그 아이오스가 반발해내는 힘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스가 단단해가지고 다 밀어내버리면 더 많이 울릴 텐데,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게 플라스틱 층이란 말이에요. 이 글루층이란 말이에요. 글루층으로 완전히 더 이 사이사이를 붙여버리면 아이오스 층 사이사이가 전부 다 더 단절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절이 심하면 심할수록 울림이 더 심해지는데, 이 경우에는 그 목재 사이사이에 글루층이 얇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서 아이오스층을 5겹 쓴 것보다는 더 글루층이 적게 들어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절이 더 적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이 물들인 목재에 있어요. 아마도 스티가가 이 물들인 목재를 처음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추정하기로는 이 물들인 목재를 쓰지 않았을 때 상당히 많이 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비슷한 형태의 나무 구조를 가지고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물론 제품만 안 됐지만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스 층만을 5겹을 쓰고서요, 그리고 일반적인 글루로서 라켓을 마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울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 2개의 층에는 빨간색 목재에 물을 들였는데요. 이게 무슨 효과를 나타내냐면, 기존의 목재에 물감이 들어가잖아요. 그 물감이 마르죠. 그러면 그 들어간 물감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빨간색 물감이 기존의 나무가 울려대던 것들을 잡아주는, 진동을 감소시키는 감쇄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퍼는 공을 쳐보면 울리지 않고 묵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아이오스는 반발력이 아주 센 라켓은 아니에요. 센 소재는 아니에요. 그냥 퍽 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느낌이 강한 소재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제가 아까 반발력이, 그러니까 울림이 통과하지 않고 단속적이라고 했는데, 겉으로는 퍽 받아주고요, 뒤에서는 단단하게 받쳐줘요. 이게 아이오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힘을 뒤로 전달해서 보내질 않습니다. 단속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오스 소재의 클리퍼 CR은 다른 그 라켓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여요. 아이오스만 썼는데도 울림이 절제되어 있고, 특히
그 얇은 그 글루층과 이 빨간색 물들인 나무가 갖는 효과에 의해서 울림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한 타구감이 나죠. 예. 상대적으로 이제 경쾌하고 한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경쾌하다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내가 공을 딱 쳤을 때 이 공에 대한 반응성이 라켓에서 다 느껴지는 거죠. 근데 얘는 단단하게 저항해버리고 받쳐버리고 이 공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퍼석퍼석하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예, 이런 느낌이에요. 라켓이 함께 울려줘야 되는데 울리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울림이라는 게 지금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소리가 깡깡하고 울리면서요. 소리가 땅땅 이렇게 나면서 그 손의 진동이 느껴지는 그러한 울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라켓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울림도 있을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키리 목재를 중심축으로 썼을 때는요, 공을 딱 쳤을 때 공의 힘이 뒤쪽까지 전달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라켓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다룬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런데 아이오스는 이 라켓의 울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소리로는 굉장히 크게 울려요. 소리는 크게 나지만 라켓 자체의 진동이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소리적인, 그러니까 소리나 그런 그 느낌이, 예. 그래서 아이오스로 샘플 라켓을 제가 만들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쳤을 때 되게 좋아요. 근데 너무 손에 진동이 오는 건 아닌데요, 너무 울림이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며칠만 치면요, 그 느낌이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소리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상 아이오스 나무 자체가 진동이 있는 나무는 아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속적이기 때문에 진동의 느낌을 주는 거지 실제로 진동이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오스 나무로 만들면 사실 좋은 특성을 보여주는데, 그 소리와 그 뭐라고 하죠? 그 징징이라고 하고, 예전에 그 여러분들이 썼던 표현으로, 그리고 울보라고 하고, 그런 식의 느낌 있죠. 아주 나무가 많이 울린다는 듯한 느낌. 실제로 울리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 적응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울림이 있는 느낌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글루의 특성과 빨간색 나무 결의 특성에 의해서 울림이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클리퍼의 맛을 들으신 분들이 잘 다른 라켓을 못 가는 게요, 비슷하게 구조를 만들어도 비슷한 특성이 안 나와요. 스티가의 그 독특한 접착 방식, 그리고 이 물들인 나무가 갖는 그런 효과가, 진동 감소의 효과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티가의 클리퍼는 왕리친 선수를 비롯해서 중국 선수들이 많이 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예전에 김정훈 선수가 클리퍼를 썼었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 중에서 클리퍼를 썼던 선수들은 너무 많아요. 지금도 탁구장 관장하시는 분들, 나이대 분들은 이 클리퍼에 대한 향수, 왜냐면 이걸 쓰면 잘 친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옛날 선수들이 되게 중국 선수들이 이걸 많이 썼고, 이걸 쓰면 공발이 굉장히 묵직하고 좀 그런 느낌이 강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리퍼에 적응하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두껍고 퍼석거리고 퍽퍽거리고 이런 느낌이 저는 강해요. 그래서 넥시의 제품들은 이런 형태의 제품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그 아이오스 재질을 잘 쓰면 좋은 효과의 라켓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주세혁 선수와 만들고 있는 라켓도 이 클리퍼의 구조에서 얻은 여러 가지 지식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공개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공개를 안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냥 탁구를 즐기시는 입장에서는 뭐 디테일하게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왜 스티가의 클리퍼가 40년 동안 꾸준히 인기를 누리며 몇몇 선수들은 클리퍼 외에 다른 것으로 이동하지 못하느냐, 그 비밀은 이 아이오스층에 있지 않느냐. 표층 얘기를 빼먹었네요. 림바층은요, 림바는 본래가 전체적으로 공을 잡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딱 들어가면 푹 감싸 안아 가지고 회전을 걸어서 보낸다는 느낌을 갖는 그런 소재거든요. 제가 이후에 그 동영상을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표층을 점과 선과 면으로 이해를 하는데, 넥시의 5세대에서 그런 개념들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표적으로 림바층은 면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공을 받으면 공이 전체적으로 푹 쌓아기면서 전체적인 면으로 반응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층들이 다 아이오스층인데 이 아이오스층은 단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받아도 뒤까지 그 진동이 넘어가지 않고 딱 끊어내는 듯한 느낌의 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사실은 두 개의 효과가 좀 중화돼요. 그러니까는 림바가 공을 푹 안는다는 느낌도 중화되고, 그리고 아이오스가 단단하게 밀어낸다는 느낌도 중화돼서 좀 중간적인 느낌, 평균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켓을 쓰시는 분들은 다른 라켓으로 옮겨가도 크게 이질감 없이 잘 옮겨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면 감각이 중간적이에요. 완전히 림바적인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그러니까 림바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이제 코트로 간다거나 또는 히노키로 간다거나 이럴 때 되게 이질감이 확 느껴지거든요. 다른 것들로 가면 회전이 안 걸린 것 같고 이런데요. 얘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은 라켓 자체가 공을 엄청 잘 잡는다 이런 거 아니고요. 굉장히 표준적인 느낌의 라켓입니다. 그런데 우직하고 두껍기 때문에 힘이 넘치고, 그리고 내가 힘을 준 만큼 다 전달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적인 느낌 때문에 울림이 절제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오스층이 공을 받아주면서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림바가 공을 감싼다는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공이 푹 쌓인다는 느낌이 한 절반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라켓입니다. 예, 제가 주절주절 설명을 했는데요. 더 설명할 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지금 블로그에 글을 쓸 건데, 스티가의 클리퍼를 썼던 선수들의 자세라든지 그 내용들을 보면 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글로 쓰면서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